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못한다 했으니 삼면에 강줄기를 두른 한반도 지형도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억겁의 세월로 흘러왔을 강물. 누군가 그 강을 가로질러 간다. 강 건너 한반도 지형 산자락. 그 숲속에 그의 집이 있다. 활짝 꽃을 피운 나무들이 줄지어서 한반도 숲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곳. 그는 이곳에서 꽃나무를 키우고 살아간다. 태고의 비경을 간직한 한반도 숲. 그곳의 백두산 천지에서 꽃나무를 심어 키우며 살아간다. 숲 끝자락에 서면 손에 잡힐 듯 서남 마을이 가까이 내려다 보인다. 깎아지는 듯 가파른 절벽 아래로는 강물이 거세게 흐르는 여울목. 서남 마을의 앞산자락이면서도 강줄기로 인해 마을과 뚝 떨어진 곳. 한반도 숲 북쪽 끝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한반도 숲에 자리한 나무농원의 주인. 그는 한반도 숲 북쪽 끝자락에 터를 잡고 꽃나무를 심어 갖고 왔다. 지금 농원에서는 복사꽃이 한창이다. 견매화도 풍성한 꽃송이를 매달고 있다. 열매는 맺지 않고 꽃만 피우는 견매화는 개화 기간이 길다. 언제든 꽃을 볼 수 있는 꽃나무 농원이다. 여느 때처럼 농장 주인이 아침 산책을 나선다. 집을 나서 한반도 숲으로 들어서면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이 소나무 숲을 시작으로 그는 매일 한반도 지형 등허리를 밟고 종단을 한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이곳이거든요. 강원도. 저희 집은 이쯤에 있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저희 집 백두산에서부터 부산까지 하루에도 2번, 3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야생화가 어떤 게 피었나, 또 아니면 나무는 또 어떻게 많이 자랐나, 또 밤사이에 뭐 비가 왔으면은 강물은 얼마나 많이 늘었나,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뭐 여유 있게 이 자연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늦봄 한반도 숲은 분꽃나무 향기로 가득하다. 꽃이 피기 전 그 모양이 성냥을 닮아 성냥꽃이라고도 불리는 나무. 여인네 분냄새 같은 꽃향기가 백리를 간다. 향기와 빛깔로 계절을 물들이는 숲의 변화. 소숲 아래 막 새순을 올린 듯 둥글레의 연두빛 잎사귀가 싱그럽다. 얼마 안 있으면 둥글레는 종처럼 생긴 흰 꽃을 피울 것이다. 따스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는 노란 양지꽃이 무리지어 있다. 숲길 산책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이렇게 계절마다 피고 지는 야생화들을 볼 수 있다는 것. 할미꽃이 많이 폈네. 여기도 폈고. 얼마 전만 해도 보랏빛 제비꽃이 무리지어 피었던 자리에는 할미꽃들이 고개를 숙이고 피어 있다. 그 사이 키 작은 각시 붓꽃도 있다. 숲 중간의 암벽지대에 접어들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초목을 만난다. 석회암지대에서만 자생한다는 회양목. 상록 떨기나무인 회양목은 겨울에 누렇게 잎이 바랬다가 봄이 되면 생생한 연두빛으로 살아난다. 이곳의 석회암 바위에 바짝붙어 자라고 있는 것은 부처손이다. 봄 가뭄에 몸을 잔뜩 오므리고 죽은 듯 있지만 한 차례 비가 내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띠는 것이 부처손이다. 그렇게 나무와 풀들을 들여다보며 내려온 숲길. 푸른 강물이 숲의 남쪽 끝자락을 이어받고 있다. 야, 부산이다. 며칠 만에 왔더니 팥배나무 꽃도 폈네. 강 건너 산자락에 팥배나무 한 그루가 가지가 휘어질 듯 꽃송이를 매달고 그를 맞는다. 숲의 끝에서 호수처럼 고요한 강물을 마주할 수 있는 한반도 숲만의 매력. 억겁의 세월, 숲 가장자리를 흘러온 강물이 독특한 풍광을 펼쳐놓고 있다. 한반도 숲 서쪽 강변은 동쪽의 가파른 절벽지대와는 대조적으로 완만한 산자락 끝에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져 있다. 신기하게도 동고 서저의 한반도 지형을 꼭 닮은 모습이다. 그 강변에 은사시 나무들이 줄지어 서서 한 줄기 바람이라도 불면 잎들을 뒤흔들어 은백색의 물결을 일으킨다. 평창강이 주천강을 만나는 두물머리. 강변 모래톱 위에는 야생화들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여기서 이제 봄이면은 남쪽 지방에는 진달래하고 철쭉이 먼저 피고요. 또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삽초나 잔대 같은 약초, 또 개드룹이나 드룹이 많이 있어서 또 실제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똑같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다시 숲을 거슬러 올라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숲길에서 고사목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몇 해 전부터 한반도 숲을 돌보는 일을 자처해왔다. 한반도 숲의 유일한 주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큰 비가 왔다든가 이러면은 또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 등산로가 또 훼손이 된 부분이 있나, 아니면은 또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뭐 어디 나무가지가 부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니고 있고요. 숲을 돌아본 뒤 집으로 향하는 길. 한반도 지형 동쪽의 암벽지대를 지날 때면 그가 꼭 쉬었다 가는 곳이 있다. 강변 하위 절벽이 큰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은 곳. 신선이 놀다 가는 곳이라 해서 서남바위다. 그 너머로 서남마을이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다. 서남이라는 마을 지명도 이 바위에서 유래됐다. 한반도 숲과 서남마을, 그 사이를 흐르는 강줄기, 이 셋이 하나로 어우러져 절묘한 풍광을 만들어내는 곳. 그가 서남마을 한반도 숲 북쪽 끝자락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20여 년이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꽃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 그는 조그만 빈 공간이라도 있으면 전부 나무를 심어 가꿔왔다. 수종도 다양해 수십 가지. 대부분이 꽃을 보기 위한 나무들이다. 죽은 고목처럼 줄기가 새카만 나무는 사과나무다. 과실수로 수명을 다해 버려진 사과나무를 가져다 심은 것. 실한 열매는 못 맺지만 매년 봄이면 잎과 꽃을 피운다. 마로니에 나무도 그가 아끼는 나무 중 하나다. 꽃잎이 7장이어서 시렵수라고도 불리는데 촛대같이 생긴 커다란 꽃송이가 하늘을 향해 핀 모습이 아름다운 나무다. 돌배나무도 사과나무처럼 버려진 배나무 과실수로부터 키운 것. 돌배나무 뿌리와 접목을 한 배나무 줄기는 그 수명을 다하고 원뿌리만 살아남아 이제는 본디 돌배나무로 돌아왔다. 그는 죽어가는 나무에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이곳에서 나무를 키운 것은 아니다. 이곳에 처음 터를 잡았을 때 그가 시작한 일은 축산업. 그와 나무와의 인연은 축사 앞에 나무를 심는 일로부터 시작됐다. 그가 살고 있던 이 산자락이 한반도 지형과 닮았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의 일이었다. 예, 제가 과거에 축산을 하는 관계로 멀리서 보면 이제 축사가 훤히 들여다 보여서 뭐 생각 끝에 빨리 속성수로다가 이 앞에 있는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또 겨울이 되니까 잎이 다 떨어져서 또 안이 또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도 못해서 또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잣나무를 심으니까 위에는 카바가 됐는데 이 중간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주먹을 가지고 중간을 또 다시 심었습니다. 그는 한반도 숲의 상징성을 알게 된 이후 그 숲에 깃들어 사는 자신의 삶이 숲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축사 건물 앞에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 그리고 5년 전 소 키우는 일을 접었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어 가꾸기 시작했다. 소를 키울 때 받아든 축부는 나무를 키우는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 숲의 발견이 그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의 나무 농장 중 일부 구역은 그 위치가 묘하게도 한반도 지역 내 백두산 천지에 위치해 있다.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 또한 비슷하다. 원래 늪지대였던 이곳. 예전부터 숲을 지키고 있던 오래된 느릅나무 거목 한 그루만 남기고 잡목을 베어낸 뒤 나무를 심었다. 수령이 100년은 됨직한 아름드리 느릅나무는 한반도 숲 백두산 천지에 우뚝 서서 오랜 세월 변함없이 숲을 지키고 있다. 저쪽에서부터 위에서 보면은 쭉 이렇게 평지로 이어져 오다가 여기 천지 부분에 와서 이렇게 푹 패였어요. 패여서 물만 받으면은 바로 이 백두산 천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저쪽 그 백두산 쪽 부분이 여기 천지하고 잘 어우러져 갖고 여기를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사 와서 이 터를 잡았을 때부터 이거는 왜 이렇게 푹 파였을까 그랬는데 한반도 지형이 발견되면서 이게 천지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가 한반도 숲과 인연을 맺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어느 날 꿈에서 절벽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본 뒤 우연히 이 땅을 구입했다. 땅을 산 뒤 농원 끝자락 절벽에 서니 꿈속에서 본 장면이 그대로 생생하게 펼쳐졌다. 어쩌면 하늘이 내려줬을지도 모르는 한반도 숲과의 인연. 그 인연에 감사하며 나무를 가꾸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가 심은 나무들은 봄이면 색색의 꽃을 피우며 한반도 숲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반도 숲을 내려온 그가 줄배를 몬다. 강 건너 서남마을로 가는 길. 줄배는 한반도 숲에 사는 서남마을 주민인 그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도로를 이용해 마을로 갈 수 있지만 산자락을 애돌아 난 도로를 따라가면 차도로 20여 분이 걸린다. 영월 도독산 자락 평창 강변에서 10여 가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선한 마을. 마을에는 최근 뗏목 체험장이 만들어졌다. 강변 뗏목 나루에는 주막도 만들었다. 오래전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뗏목 체험에는 한반도 숲의 체험도 들어가 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뗏목 나루가 있던 시절, 서남마을 사람들은 한반도 숲을 거쳐 주천 읍내를 다니곤 했다. 눈이 오면 이제 앞산에 올라가가지고 토끼 발자국 따라가다 보면 자다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쫓아다니다가 붙잡아가지고 참 여럿이 또 만두도 해먹고 탕도 해먹고 이랬는데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지. 네. 또 겨울에 여기 강이 얼으면은 또 위에서 나무 해가지고 옛날엔 뭐 땔감이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다 진짜 옛날 얘기가 됐네. 이제 뭐 나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 서남마을을 걸어서 영월까지 가려면 이게 지름 코스였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을 걸어서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이게.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에는 그래도 영월읍을 가려면 참 이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주천이나 서면
이런 데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다니곤 했죠. 어른들이 넘던 고갯길, 땔감을 구하던 숲, 아이들이 놀던 숲속 놀이터였던 서남마을 한반도 숲. 그 숲이 한반도 지형과 꼭 닮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을 사람들도 숲의 소중함을 새로이 알게 됐다. 관광객들을 태운 뗏목이 출발한다. 배를 타고 강으로 나서자 한반도 숲자락이 가까이 다가선다. 한반도 숲 동쪽 절벽 바위 틈을 비집고 돌단풍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커다란 초록 잎사귀 사이 한껏 꽃들을 세우고 흰 꽃을 피운 돌단풍. 가을이면 돌단풍 잎은 고운 단풍이 들어 서남마을 강변을 가을빛으로 물들인다. 절벽 바위, 돌단풍과 사이좋게 자리를 나눠 부처손도 자라고 있다. 가파른 벼랑도 붙들고 살아가는 숲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 강줄기를 따라 한반도 숲 외곽을 둘러보는 체험. 뗏목 체험이 끝난 뒤 한반도 숲길을 오른다. 오늘 숲길 체험 안내를 맡은 박봉천 씨. 그는 누구보다도 한반도 숲을 잘 아는 이다. 아, 좋다. 진짜 좋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이게 저기 성냥꽃이에요? 성냥꽃이에요. 예. 아니, 이게 진짜 깊은 산속 같은데, 이런 나무가 다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한반도 지형에 네. 이게 많이 자생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가 매일 한반도 숲을 걸으며 애정을 키워왔듯 오늘 두 발을 딛고 한반도 숲을 몸으로 느끼는 이들도 그러하리라 그는 생각한다. 꼬불꼬불하고 산이고. 그냥 뒤에 마을이 지대로 딱 이렇게 풍경이 보이잖아. 그게 너무 멋있어. 그들이 오늘 보고 가는 한반도 숲은 우리 숲에 대한, 우리 국토에 대한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이 한반도 지형을 이래 올라오다 보니까 이 소나무하고 회양목하고 또 이 들꽃하고 그 어우러진 그 향기가 여러 데 이게 숲보다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산, 한반도 지형. 지형도 식생도 한반도를 꼭 빼닮은 그곳. 그 숲속에 각자의 자리를 찾아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 다른 생명의 자리를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생명들. 그곳에서는 사람과 자연 또한 서로의 자리를 다투지 않고 살아간다.